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뭐 강연하는 건 뭐 하겠습니다. 부처님 이름 달아놓고 하자니까 참 뻘쭘해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의미 있는 자리죠. 조계사 안에 강연장에 왔습니다. 요리사들은 사실 그 맛의 본질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많이 파는 게 먹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팔지 않으면 도태되죠, 그죠? 예. 자기 것만 팔고 적절히 팔고, 그러니까 이 기술도 적정 기술이 있고 이윤도 적정 이윤이 있는데 요리사에겐 적정 목표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다가 제가 최근에 얻은 병인데 알러지가 생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알러지가 한 6개월 전에 생겼는데 한 일주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여기 딱 오는데 여기 앞에 집회장 지날 쯤에 발병을 한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여기 들어올 때 저 친구가 사는 게 힘든가 보다. 낮술 먹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 했는데 다행히 얼굴이 좀 나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생긴 건 세상엔 다 부처님 말씀이 그랬듯이 인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먹은 쫀득이 같은 것 때문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길 리가 없잖아요. 아토피가 옛날에도 분명히 뭐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과거에 노인들이 아토피 앓았단 말씀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근래에 무척 많죠. 그것이 산업사회가 수반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대 질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먹는 것, 공기나 환경을 바꾸면 어떠한 약으로도, 그러니까 사실 알러지는 못 고치잖아요. 치료책이 없습니다. 근데 자연치유라고 할 만한 그런 방법. 제가 무슨 자연치유책을 무조건 추천하고 병원 가지 말라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게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 이런 치유책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방법들,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자꾸 느껴져요. 제 몸 하나를 못 다스리니까. 그래서 이 질병이 상당히 불안해요. 예를 들면 알러지가 심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급히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응급실을 적어두고 긴급 이동할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응급약을 갖고 다녀라. 뭐 그거 외에는 야 무슨 말기암도 고치는데 이런 병을 못 고치는구나.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그러니까 먹는 방식들, 생존 방식들이 점점 타락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뭔가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밥집, 술집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한테 타락하라고 사실 유혹하거든요. 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비싼 거 먹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많이 비싼 거 먹고 많이 먹으면 좋아하죠. 요리사들은. 그래야 월급이 나오니까. 그리고 야, 술 마셔, 술 마셔. 이렇게. 술은 비싸잖아요. 그죠? 예. 밥보다 술이 비싸요. 짬뽕은 6,000원인데 짬뽕 국물이 되면 15,000원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술을 많이 팔아요. 예. 식당들이 먹고 산다는 것도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완된다는 거죠. 술이. 예. 경계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15,000원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거든요. 앞에 장준우 기자가 말씀해 주셨고, 사실 오픈 게임입니다. 선제주님 말씀 들으려고 1 오픈, 2 오픈 이렇게. 그다음 선제주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연장에 가면 나훈아 공연에 가시든 남진 공연에 가도 앞에 무명의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듣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불광에 편집장님이 멋지게 또 써놨는데 얼마나 사람이 보잘것 없으면
작은 생각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작은 생각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발상을 해낸 건 아닙니다.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건데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뭐냐, 지구의 나이가 한 400만 년, 인류의 나이입니다. 인류와 비슷한 그 시간, 지구는 더 됐죠, 나이가. 그 시간에 1년이라고 하면 아니죠, 지구의 나이. 그렇죠. 인류가 나타난 건 대략 한 12월 31일 오후 5시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있었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건 저녁 황혼기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지구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 기후변화. 오죽하면 어린 소녀가 유엔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연설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녀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른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녀가 거기 등장한 계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는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를 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데 200, 300씩 일으키는 게, 우리는 미세먼지를 괴로워하고 누군가 또는 중국, 인접 국가를 비난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빛, 자동차, 볼펜, 노트, 먹는 거, 그것이 그 먼지의 발상이에요. 중국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의 80%는 대략 중국을 완제품이거나 거치거나 부품을 쓰거나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이탈리아 식당을 하니까 저는 이제 한국 재료로 가급적이면 하고 싶고, 이 좁은 나라지만 그래도 로컬 푸드를 좀 쓰고 싶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 식당이라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재료를 쓰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요리사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손님들의 요청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후레쉬 모짜렐라 치즈 좋아하세요? 이렇게 탱탱한 거, 어린아기의 볼 같은 탱탱한, 그게 제가 만들어지는 곳을 옛날에 가봤어요. 어디 있냐면 나폴리 아시죠? 나폴리. 소렌토 그쪽에 있는 나폴리, 그 인근에 소렌토나 나폴리 근처에 시골 농장에서 공장이 있더라고요. 조그만한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요. 만들 때 보면 불을 켜고 물을 냉각시켜요. 전기를 돌려서. 그래서 이제 젖을 짜죠. 착유도 기계로 합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착유를 해서 싹 올라가면 다 전기예요. 전기는 뭘로 떼냐면 원자력을 떼든가 석탄을 떼든가 석유를 떼든가 뭘 떼야 전기를 얻습니다. 풍력, 조력, 수력 이런 거는 전체 발전량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얻는 에너지는 기름이나 석탄이나 원자력 돌려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얻어가지고 그걸 막 돌려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냉장차에 실어요. 냉장차는 30% 정도 기름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그걸 냉각을 하고 가려면 뭘 방법이 있습니까? 기름 떼갖고 냉각기를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더울 땐 더 많이 먹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12개를 한 타스를 옛날 우리말로 한 타스를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일단 각 나라별로 주문량을 맞춰갖고 로마까지 냉각 트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에 실리기 전까지 냉장 창고에서 보관해요. 보관한 다음에 냉장이 되는 설비를 갖춘 비행기에 실어요. 대한항공이든 무슨 항공기에 실죠. 그래서 기름을 펑펑펑펑 쓰면서 날아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그건 냉장이니까 특수한 냉장 컨테이너로 이동시켜서 냉장 보관 창고에서 보관하고 검역을 거친 다음에 수입사의 냉장 트럭에 실려요. 기름을 펑펑펑펑 떼면서. 그래서 떼가지고 도매상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도매상에서 저희 각 가게로 와요. 부산, 서울, 김포, 대전에 있는 가게로 몇 개씩 배송이 다 끝나요.
그럼 그 가게는 저희 말단 가게로 오죠. 유리사과를 받아서 검술하고 냉장고에다 넣어놔요. 그 손님이 오면 썰어서 제공하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한 덩어리에 125g짜리 모짜렐라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기름, 전기와 기름을 대충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원유 기준으로 환산하면 말통으로 하나는 최소 썼을 거예요. 말통 하나로. 그걸 뿌린 거예요. 태워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거기서 뭔가 분진이 발생하겠죠. 공기가 어두워지고. 야, 그걸 꼭 먹어야 되나? 근데 거기서 그걸 안 먹을 수는 없겠죠. 먹긴 먹습니다. 먹는데 그걸 인지하고 먹느냐, 인지하지 않고 먹느냐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도 확인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경각해야 될 것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죠. 상기하지 않으면 잊어먹는다는 거죠. 모든 음식은 농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수산업, 축산업도 다 있겠죠. 기본적으로 농업이죠. 농업에서 들어옵니다. 농업은 정말 천하지 대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에 가보면 요새 콩값이 떨어졌어요. 국산 콩이 비싸잖아요. 근데 되게 싸졌어요. 그게 왜 싸졌죠? 그래서 괴산에 가서 작곡 농사 짓는 어른들을 만나서 여쭤봤더니 씩 웃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죠.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에 보면 젊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노인들밖에 없죠. 예, 그랬더니 콩농사는 손이 많이 안 가서 콩농사를 많이 진대요. 노인들이. 돈을 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때 국산 콩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콩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이고 차족이나 수수나 녹두나 이런 것도 지으면 되잖아요. 그건 무지 농사가 힘들대요. 농사 지어보신 선생님들 계시죠? 스님도 계시고. 콩은 손이 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값이 폭락을 합니다. 다른 농사는 수수 농사 같은 건 망치면 거의 쭉정이밖에 안 나오거든요. 콩은 얼추 매년 비슷하게 나온대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점점. 우리는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수입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농업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서 다녔는데 학력고사를 치러 갔는데 선택 과목별로 시험장이 정해져요. 제가 유일하게 정규 학교가 아닌 곳에서 시험 친 서울 학생이에요. 현역 딱 한 명. 서울은 농업을 안 가르쳐요. 거의 아현 직업학교였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학력고사를 그 당시에 30만 명 정도 치는데 농업을 선택한 현역이 저밖에 없어요. 재수생들은 좀 있어요. 지방에서 농업 공부하고 올라온 친구들이 재수하다가 자기 선택 과목을 가지고 치니까 모아서 그러니까 전부 재수생형이에요. 화장실에 담배 연기 막 뿌옇고 현역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농업을 하게 됐냐면 상업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맞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반발로 이 공부를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없나 봤더니 독서실에 시골에서 올라온 형이 있는데 재수생 형이 내가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 야 그럼 너 농업해? 그랬더니 왜요 형? 그랬더니 야 농업해. 나도 농업해. 고등학교 때 농업했기 때문에. 근데 형 난 지금 3학년이 다 됐는데 언제 농업? 괜찮아. 되게 쉽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나와요? 다음 중 기출문제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중 닭의 질병이 아닌 것은 뉴캐슬병, 닭조름병, 닭 콜레라. 정답이 뭐냐면 소고창병.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업을 선택을 했는데 교과서를 못 샀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갔더니 재수생용 대성 농업이라고 참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공부했는데 그게 15점 만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점인가 15점. 제가 거의 만점을 맞았는데 하나 틀렸어요. 저는 농촌에 안 살아봤거든요. 뭘 틀렸냐면 다른 형들은 다 맞추는 건데 저만 틀렸어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다음 중 사과나무를 고르시오인데 나무의 실루엣 있죠.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게 자두나무가 가지치기가 다 틀려요. 나무의 실루엣, 은행나무의 실루엣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은행나무 실루엣을 고르면 금방 맞췄지. 서울에서 맨날 봤으니까. 근데 배나무, 사과나무가 어떻게 가지치기 하는지를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틀린 거예요. 농업이라는 게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 축산업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뭔가 먹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양축, 양계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산란을 촉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거기 교과서에 막 외우게 돼 있어요. 불을 밤새 켜둔다. 그게 산란 촉진법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생각한 게 우리 집 개가 있었는데 개가 여러분 개 기르시는 분 계세요? 꽤 있으시죠? 개도 밤에 자요. 근데 개를 안 길러보면요. 개가 밤에 잘 깨니까 개는 낮밤을 바꿔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개도 어두워지면 자요. 닭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자고 싶어요. 근데 밤에 불을 켜두면 걔네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 어린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농업 선생님이 없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냥 외웠어요. 외우고 그런 문제 나오면 마치고 그랬어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니까 모든 일이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한식당 뭐 이런 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원산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돼지고기 원산지를 쭉 찾아보면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월드컵에서 축구 제일 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칠레, 브라질, 멕시코,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세계에서 수입하는 나라가 17개국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월드컵 16강. 폴란드, 체코. 거기 베이컨이 싸요. 거기 후배가 폴란드 일하는 후배가 있는데 정점에 갈 때마다 정점 아저씨 뭐라 그러는데 야 니네들 때문에 우리 베이컨 값이 너무 올랐다. 세계 베이컨의 20%에서 25%를 한국이 삼겹살. 이렇게 다 진공 청소기 빨아서 우리가 소비합니다. 인구는 4천만인데 전 세계의 삼겹살을 20% 이상은 먹어 치워요. 왜 삼겹살을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절반쯤은 옛날에 삼겹살 구이 같은 거 그렇게 안 먹었어요. 삼겹살 구이 연세 50 이상 되신 분 중에 삼겹살집이 많이 어렸을 때 봤던 기억 나세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고르게 있었는데 지금 삼겹살이 그냥 쓸어버려요. 왜 그럴까? 왜 굳이 그걸 그렇게 많이 먹을까? 싸요. 싼데 그걸 구워 먹을 때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굉장히 센 거예요. 불에 뭔가 소고기는 비싸잖아요. 근데 돼지 기름이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쌈장 푹 찍어서 마늘 얹어서 파 딱 얹어서 딱 먹으면 통쾌한 거예요.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먹을 때 있는 거예요. 삶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얼개를 구조를 짜나가는 게 따라서 욕망의 발현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는 게 스트레스고 괴롭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그 기름이 불에 구워지는 자극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냄새 맡아도 미치죠. 그런 것도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량 작업률이 우리나라가 쌀 빼고 한 3.5%에서 5% 왔다 갔다 합니다. 데이터가 약간씩 다른데 우리 먹을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서 미래를 도모하고 건강을 도모하자. 이런 건 이미 정책적으로 포기했어요. 농업을 안 지으면 보조금을 줍니다. 농사를 지으면 보조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밭을 갈아엎으면 보조금을 줘요. 되게 재밌어요. 농사를 안 짓다 보조금을 줘. 과일나무를 베어 넘기잖아요. 돈을 줘요. 이것은
지금은 자본주의고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통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뜻밖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조금 엄청 줘요. 농사를 지으면. 짓는 농사에 보조금 되게 많이 줍니다. 사실상 사회주의 형식을 많이 떼요. 농사에.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밀가루는 쌀보다 비쌌습니다. 예, 정제된 밀가루. 쌀보다 비쌌어요. 밀농사가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밀가루는 쌀보다 훨씬 싸요. 지금 우리가 수입한 밀가루 하얀 거, 그거 어마어마하게 고급이에요. 고급, 진짜. 정제해서 굉장히 고급 밀. 옛날 같으면 임금이나 먹던 그런 겁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게 엄청 싸요. 미국 농민들. 옛날에 그거를 그 사람들이 많이 남으니까 정부에서 사가지고 바다에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외국에 수출하죠. 원조하거나. 이거 보세요. 제가 오른쪽에 비포 애프터인데 거의 표시가 없어요. 저 한 상을 차려 먹었거든요. 백반집이에요. 다 먹었는데 우측에 사진처럼 저렇게 남았어요. 저거 뭐 재활용하면 더럽고 버리면 아깝죠. 어째요? 그죠? 미치는 겁니다. 간이 간간해야 되니까 또 반찬을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이런 거 일상적으로 먹고 죄의식을 안 느껴요. 왜?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지금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한테 뭘 줄 건지. 우리 지금 뭐 그래요. 나이 든 세대는 그렇다 쳐요. 우리는 뭐 많이 살았으니까. 살아온 날이 더 많으니까 좋다. 애들은 어쩔 겁니까? 애들은 뭘 먹고 있나요? 저런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키드 메뉴, 어린이 메뉴 한번 딱 보세요. 애들한테 먹이지 말라고 돼 있는 것만 다 모아놔요.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고. 그런 거 먹이는 거죠. 이런 거 합니다. 미스터 피자과 저런 거. 저런 거 만들어서 애들 학점 줘요. 조리학과 같은 데서. 미스터 피자는 갑질이고 인스턴트 식품이고 배달 음식 아니에요. 산업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런 음식들이 아이들이 저걸 학과까지 만들었어요. 뭐 장 기자가 얘기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들. 공기 먹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죠. 아니 식욕이 많고 양이 많으니까 많이 먹는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많이 먹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배가 저렇게 만복하도록 안 먹는, 저런 먹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건 지구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니까. 쌀이, 밀가루가, 고기가 그냥 기름은 기른 게 아니라 다 기름때야 길러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소고기도 다 기름이에요. 아니, 그 소고기 안에 기름이 있기도 하지만 소고기 자체가 기름입니다. 그 소고기에 먹는 곡물은 다 기름으로 길러요. 비료를 주는 것도 기름이고 방제하는 농약도 다 기름이고 그걸 이동시키고 뿌리고 뭔가 가꾸는 일 다 기름이에요. 트랙터는 기름 아닙니까? 이동시키는 거 다 기름이에요. 적절히 먹어야 돼요. 물론 오락프로니까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적당히 먹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것이 선처럼 느껴져요. 옳다고 느껴져요. 반복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노출되고 반복되면 그것을 수용해요. 그렇게 감각체계가 결정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감해집니다. 이런 것들이죠. 먹는 것이 폭력적이에요.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해물탕 같은데 산낙지 녹는 게 텔레비에 그냥 나와요. 그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사실. 그죠? 동물학대. 낙지나 문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문어는 월드컵 우승팀도 마치잖아요. 정말로 지능이 뛰어나요. 정말로. 근데 그걸 숨통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냥 넣어줘요. 그러면서 출연자들이 박수를 막 쳐요. 와 이래요.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무감각할까?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노출되면 무감각해요. 자랑합니다. 스마트폰 열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보면 낙지 투하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쓴 글이. 그럼 밑에 댓글에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친구들이 댓글 달아줘요. 와, 싱싱하다. 대박이야. 거기 어떤 음식 문화에 대한 경건한 고민이나 최소한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질주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식은 이런 대중 음식 문화를 굴리다 보니까 한식이 제일 천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식의 장점이 많잖아요, 되게. 제가 예전에 스님하고 밭길 이렇게 시골 길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그 스님하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는 건 진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나아가지지를 않아져요. 이거는 이거 뽑아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저렇게 이건 나물인데 이건 무슨 뭐 명아주가 어쩌고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저렇지 이건 말려뒀다가 다 먹는 거래요. 길에 우리는 거기 지나면서 이름 없는 들풀이 피어 있구나 이렇게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들에 나는 산에 나는 걸 다 먹을 걸로 바꿔놨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됐죠. 근데 거기 미각을 발견했죠. 나물의 맛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갈물의 맛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맥이 사실 끊겼어요. 그러니까 한식이 그나마 먹을 만한 음식인데 저것이 점점 폭력적으로 저것도 변하는 거예요. 한식값도 정부가 통제해요. 양식값 10만 원짜리는 통제 안 해요. 설렁탕이 500원, 1000원 오르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건 서민 경제라는 그런 화두이기도 하지만 한식이 만만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메뉴에 영업 연기를 하라고 해놓고 지침을 주지만 식당에서 피곤하고 괴롭고 영세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주류도 매장에서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그냥 줍니다. 저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한식당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회는 6타임즈. 여기 좀 작게 보이지만 우리 집 곰탕, 아워하우스 베어탕. 여기 곰고기 먹는 거예요. 이거는 프라이드 디펜스라고 돼요. 방어. 요즘 방어가 제철이죠. 저건 국방부에서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정확히 쓰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들이 없고 다 완제품 그냥 갖다 쓰고. 그래서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컵 위에다가 젓가락을 올려놔요. 여러분들 식사 가시면 휴지, 티슈 딱 깔고 올려놓으시죠. 보통 팀 단위로 식사를 가시면 팀의 막내가 그거 하죠. 티슈 차차차차 뽑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세요? 식탁이 더러워서 그렇잖아요. 더러운 데서는 식사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양식당은 안 그러잖아요. 한식당만 더럽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음식을 잘 보존하고 가꾸자면서. 근데 한식은 제일 더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써보세요. 뚝배기에다 올려놓으면 소독이 됩니다. 수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노동은 비용이죠. 비용은 음식값에 반영돼. 근데 한식은 너무 싸니까. 그래서 제가 뚝배기에다 올려놓은 것은 제사 지내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 발굴한 게 이렇게 휴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 해놨어요. 왜냐하면 쭉 펴놓으면 접촉면이 생기잖아요. 식탁이 젖어 있으니까. 근데 제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거는 형광물질이 있대요. 티슈에. 그래서 제가 새로 개발한 게 이렇게 숟가락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좋죠? 이건 뭐가 문제냐? 주인이 싫어해요. 저만 숟가락을 2개 써요. 그래서 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2019년도인데 70년대하고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토마토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요리를 자주 하는데
요리에 자꾸 넣어봅니다. 여기 스님하고 여러 대중들이 와 계시지만 본관도 틀리고 연세도 틀리고 생김새도 다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각기 다른 개체가 100여 분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십니다. 똑같은 토마토도 다 다르겠죠, 물론. 근데 토마토도 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종이 있나 알아보려고 그 토마토 야채 도매상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토마토에 무슨 종이 판매하세요? 그랬더니, 종이 있지? 그러더니,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린 일단 두 종류 있어. 찰도마도랑 방울도마도. 종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종을 나눠서 하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다채로운 걸 먹고 다양한 맛을 맛보고 싶어도 여러분들 흔히 그렇게 편식하지 말라. 독서든 인생이든 음식이든 편식하지 말라. 사람도 편식하지 말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양한 것이 좋은 거죠. 근데 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장에 가면 다른 종을 재배하잖아요. 농민이 재배를 하면 수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수매에 안 들어가요.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고 불편하니까 아예 사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감자를 여러분 감자 품종 아세요? 그냥 감자죠. 네. 왕감자, 특감자, 조림감자 종이 따로 있어요. 종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이 있는데 수미 감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미 감자만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감자를 생산한 농민이 있는데 그걸 수미 감자로 속여 팔았어요. 생산비도 훨씬 비싸고 훨씬 맛있는 감자인데 안 팔려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 판매를 해버릴 때 누가 사갑니까? 뭐 방법이 없죠. 뭐 1톤, 2톤씩 생산해야 하는데 그래서 수미 감자라고 속였더니 갖다가 수미에서 팔았어요.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양파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우리는 그냥 양파 거의 사실 하나만 쓰죠. 노란 양파.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토마토의 품종인데 소의 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토마토예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심장처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계란 같은 것들. 아까 제가 양계 얘기했지만 계란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소중한 건데 지금 세상에서 제일 싼 재료가 계란이에요. 150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는 50원이에요. 중국, 인도처럼 물가가 싼 나라는. 그 생명 하나고 되게 완전 식품이고 아주 훌륭하죠. 그것이 부화를 하면 병아리가 되는 개체예요. 근데 그게 50원이라니. 계란이 한때 비싸졌어요. 그죠? 살충제 파동으로. 계란, 닭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진드기가 있으니까 거기다 살충제를 뿌려버렸어요. 그걸 뭐 잡아주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게 터져가지고 살충제 계란 때문에 한 250원 올라갔어요. 우리 삶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별로 안 생겼어요. 계란이 2개 먹던 거 하나 먹으면 되거든요. 너무 싸면 버려요. 계란은 100개가 조리가 되면 10개에서 15개는 버려집니다. 실제로. 너무 싸니까 그냥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축산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고기 못 먹습니다. 돼지 기른 데 가면 다 흑돼지예요. 왜 흑돼지게요? 씻겨주질 못해서 다 흑돼지예요. 돼지는 되게 깔끔한 동물이에요. 엄청 깨끗하고 지능 목욕하는 거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그래요. 청결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축산농민 들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똥을 치우는데 똥을 자주 치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드니까 대충 치우거나 잘 안 치우거나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끼로 깨는 집도 있대요. 똥이 굳어서 도끼로 깨야 돼요, 그걸. 똥은 균이 많죠. 균이 번식해요. 그러니까 병이 들거나 이러니까 약을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들. 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돼지가 6개월만 기르면 우리가 먹어요. 그게 사료 대비 효율이 제일 좋아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1년 기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끝내는 거예요. 소도 그렇습니다. 소 기른 챔피언이 있어요. 한우가 보통 몇 킬로나 나갈 것 같습니까? 꽤 커봐야 한 4, 500킬로 나가요. 근데 1톤까지 기른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비결이 뭐냐 그럴 때 한약을 섞여 먹였어요. 사료에다가. 아니 한약을 섞여 먹이니까 왜 그렇게 섞여 먹였어요? 아, 이 사람아, 소는 3, 40개월 지나면 죽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잡는 거를. 왜 죽어요? 소는 15년, 20년 살지 않아요? 아이 맨날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고 소가 많이 안 먹는 곡물 사료를 기름, 지방기라고 때려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 동맥경화하고 심장질환에 걸리게 하는데 오래 살겠어? 그러는 거예요. 뚱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운동도 안 시키고. 근데 한약이래. 에이,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한약을 섞여 먹였더니 살은 찌는데 안 죽더라고. 그게 그 아저씨 비결이에요. 챔피언의 비결. 이건 기사로 나온 겁니다. 신문에서 제가 읽었어요. 그걸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인가? 야, 그러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이면에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무겁고 불편한 얘기긴 하지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지금 당장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 축산 농민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마켓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버려지는 게 5조, 8조 막 이래요. 데이터마다 틀리지만. 엄청난 돈이 200억의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이 200조, 300조 그래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5조, 10조 원 버려진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진짜 많이 버려져요. 그거 뭐 재활용할 것 같아요? 재활용하는 일 별로 없어요. 다 매립해요, 매립.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값은 또 무지 싸요. 비싼 건 비싸. 미원이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미원이 커진 거예요. 이 미원이 유명하니까 미풍이라고 새로운 업자가 등장해갖고 미풍을 하나 사면 쇠타를 줬어요. 쇠타가 그때 얼마나 비쌌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 양반들 봐라. 반지를 주자. 진짜 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원을 많이 먹게 된 거예요. 왜? 식당에서 많이 사면 사은품을 많이 주니까 점점점 미원을 많이 쓰게 돼요. 미원은 저는 무조건 나쁜 물질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풍미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는 있긴 해요. 뭐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값이 낮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근데 모든 음식 맛이 똑같아져요. 미원을 쓰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아저씨들도 재료만 좋으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재료가 이거예요. 다시 다 미원. 장진우 아까 셰프가 장 기자가 얘기하셨겠지만 셰프가 뭐 요리사가 이런 얘기 하셨죠. 먹방, 쿡방. 와, 셰프의 삶이 진짜 끝내준대요.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셰프의 삶이 끝내주지 않는 18가지예요. 요리사들은 우리나라의 최하층 노동을 떠받쳐요. 텔레비 나와서 막 그러는 사람은 0.00001%의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죠. 엄밀히 따지면. 보통의 요리사들은 다 저렇게 일해요. 노가다 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이런 거. 집에서 요리하세요?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옷 깨끗이 다려입고 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스타 셰프?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리사들이 예능처럼 웃겨야 돼요. 춤추고 이래야 돼요. 우리 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여기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하시죠? 예, 그런 분들 더러 계실 겁니다. 또 데이트하실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양식당 다 가서 스테이크 시키시잖아요. 근데 제발 미디엄과 미디엄 레어 사이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미치겠어요. 예.
경내에 들어와서 고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요리사들이 고기를 많이 굽죠. 어떤 요리사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가게로. 전화를 받았더니 수방사 헌병대래요. 영동대교 헌병대에서 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 우리 요리사라. 걔가 거기 왜 가 있냐고 했더니 그 헌병이 대물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사람 여기 와 있는 걸. 거동수상자로 잡은 거예요. 왜 거동수상자 했더니 맨발에 쓰레빠를 신고 하얀 옷을 입고 다리를 건너가더래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잡았더니 자기가 요리사라고 가게 전화하면 신원보증 해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데리고 왔어요. 야, 너 왜 갔냐 그랬더니 일을 막 하는데 번아웃이 온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어갖고. 넋이 나간 거예요. 한겨울이었는데 쓰레빠를 신고 그냥 간 거예요. 거기까지. 요리 끝나면 탈의실에 가면요. 조리복을 벗은 다음에 남자애들끼리 등 쓸어줘요. 등에 소금이 있어요. 7, 8시 때 바빴다가 9시, 10시 끝나면 소금이 마를 거 아니에요. 툭툭툭툭 떨어져요. 받아가지고 국 끓여 먹으면 충분해요. 근데 뭐 요리사가 무슨 연예인이고 요리사가 칭송되고 멋있는 사람으로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 놀라게 하는 요리로 유명했는데 막 이런 요리를 만들었어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리는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 좋아요. 꼬물꼬물해서 뭔가 멋지게 만들어내요. 훌륭해요. 혁신가들이에요. 근데 이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저런 요리를 주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 스테이크는 언제 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고기는 구워서 주는 수밖에 없는 건가 하고 이 양반이 예술로서의 요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요리사들이 뭔 궁리를 하고 그래봐야 아름답게 요리를 꾸미가 본질은 그냥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자 하는 음식 거기서 한 발도 별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미적인 완성도 훌륭하죠. 좋죠. 근데 우리가 먹는 문제, 생존, 후지와라 신야라는 일본의 유명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도 방랑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 책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도 가실 때 그거 보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서 그 책을 100만 부인가 50만 부 팔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인도에 엄청나게 갔어요. 그 환상을 보고. 근데 그 사람이 티베트에 한번 가서 산골짜기에 그 청년기 때 곰파죠. 절을 곰파라고 그 티베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밥을 주더래요. 밥을 주는데 그걸 먹고 토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뱉어냈어요. 뭐냐면 보리 기울 있죠. 보리 깎고 난 그 보리 기울에다 소금 조금 넣고 물 넣고 그냥 뭉친 거예요. 보리 개떡 같은 거. 그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풀이 없으니까 아무 풀이나 이렇게 난 걸 좀 고산지대니까 따가지고 그냥 멀겋게 그냥 끓인 거예요. 맹물, 소금 좀 넣고. 그걸 국이라고 식사로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래서 3일간 굶었어요. 책에서 보면 정확히 며칠을 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먹었더니 엄청나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미각은 상대적이다. 우리가 너무 맛있는 음식에 노출이 돼서 지금 진짜 맛있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예. 과잉이죠. 과잉. 미각의 과잉. 온갖 맛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하는 식당, 식품 산업, 조향업자 이런 사람들이 투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미각적으로 완벽한 것들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미각이 형편없어졌어요. 사실. 한 3일 굶고 음식 맛을 보면 단식 같은 게 본 분 계세요? 예. 하루만 굶어도 음식 냄새가 달라요. 고기 냄새 맡으면 역겨워져요. 채식주의 해보시면 알죠? 나중에 고기 냄새 맡으면 막 역겨워지는 거. 우리 코나 냄새나 이런 감각기관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잉인 시대예요. 텔레비에 다 먹방, 국방이고 시청률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이런 식당에서 사기도 많이 쳐요. 이게 요리 제목이에요. 막 텃밭에서 따온 시즌 절정의 봄야채 핸드메이드 드레싱. 그리고 스모크드 포크밸리 양상들.
그러면 핸드메이드 드레싱이라 그러는데 소스죠, 드레싱이. 손으로 안 만들고 뭘로 만들어요? 손으로 만들지. 스모크드 포크벨리는 뭐냐면 그냥 훈제 삼겹살이에요. 근데 저렇게 써놓으면 삼겹살 써놓으면 5,000원이거든요. 근데 스모크드 포크벨리면 2만 원이 돼요. 뒤에 앙상블 이렇게 붙이면 25,000원. 그리고 막 텃밭에서 따온 텃밭이 어디 있어요? 청담동인데 그 다 길밭인데 가락동 시장에서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막 텃밭에서 따온 이렇게 쓰면은 3만 원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현혹된다는 거죠. 저거를 솔직하게 쓰면 뭐냐면 가락시장에서 배달받은 채소랑 소스 그리고 훈제 삼겹살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쓰려고 그러죠. 마음껏 뛰놀던 방사 어린 닭과 그가 뛰놀던 그린 샐러드 밭의 행복한 낭대부. 어린 닭이 뛰놀던 밭에 있는 그린 샐러드는요. 닭똥밭이어서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저 샐러드를 2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식당에 가면 나물로 삶아가지고 아줌마 나물 추가요. 예, 공짜로 갖다 줘요. 공짜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물론 저렇게 멋있게 차려놓고 저렇게 장명하고 이런 것들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우리도 폼난 데 가서 먹고 싶죠. 그런데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건 다르죠. 소비자들이 약간 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굴 박신장이라는 데입니다. 굴 까는데 여러분들 굴은 까기 힘들죠. 통굴 아시죠? 예. 그걸 까갖고 1kg 한 근에 얼마씩 만드는 게 이 박신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줌마들이 서서 노동해요. 가서 말 붙여봤는데 말을 대답을 안 해요. 아씨 통영 아줌마들 왜 이렇게 무뚝뚝해? 그게 아니에요. 저게 도급이에요, 도급. 얼마에 받냐 그랬더니 1kg에 2,500원이에요. 1kg 2,500원?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깐굴 기준으로 2,500원. 깐굴 기준으로 2,500원을 벌려고 그러면 1초에 굴을 하나씩 까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말 시키면 되기 싫어요. 그래서 하루에 벌어가는 게 한 8만 원 벌어가십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12만 원. 엄청나게 손이 빨라요. 그래서 저걸 미화하면 안 돼요. 저분들 쉬지를 못해요. 전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런 굴 보면서 굴의 아름다운 굴의 맛을 상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 노동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밥상에 오른 걸 어떤 사람들이 노동하는가. 여러분 냉이 좋아하시죠? 벌써 냉이 나와요. 서산에 가면 냉이 캐죠. 쫙 누가 앉아서 냉이를 캐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들이 냉이를 캐고 있고. 그래서 감상에 젖어요. 근처 가서 다 보니까 다 베트남 캄보디아 여자들이에요. 우리말을 잘 안 돼요. 좀 있다가 밭을 다 캔 다음에 분고차고 하더니 팍 싣더니 과속으로 슝 하고 날아가요. 딴 데 주인이 예약해 놓는 거야. 우리도 저 냉이밭 2시 반에 10명 4시간 밭 몇 평 돈 내기. 그러니까 도급으로. 다 캐면 뭐 얼마 줘요. 그럼 중개업자가 얼마 먹어요. 거기서 또 착취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캔 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흙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 때는 흙이 안 묻어 있죠. 큰 목욕탕 같은 데다가 그걸 다 넣고선 여기까지 차요. 그래서 온몸에 장화를 이렇게 방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들어가갖고 그거를 막 씻어요. 미친 듯이 씻어요. 흙을 떨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고마운 거예요. 저 노동이 없으면 우리가 내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식당은 뭐 박찬일 셰프가 책임진다. 요리사가 뭘 책임져요? 아무것도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가 먹는 걸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TV 한 번도 안 나온 집 가세요. 그 집이 제일 맛있어요. 파워 블로거지. 요새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뭐 유튜브 거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저런 영상 미디어, 컴퓨터, 인터넷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음식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대개 냉장고 있죠? 제가 가서 냉동고 한번 열어볼까요? 열면은 군대식으로 1개 중대가 일주일간 먹을 식량이 거기 나와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냉장고를 털어보면 냉동실 털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루예요. 가루. 뭔 가루가 그렇게 많은지 이름을 안 써놓은 게 많았고 그걸 다 열어가지고 맛을 이거 멸치가루네, 이거 표고가루네, 새우가루네, 밀가루네, 미숫가루네 맛을 봐야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고기. 쓰다가 남은 고기 요만큼 남으면 다 냉동실에 넣어. 아까우니까. 해동하지 않으면 무슨 고기인지 몰라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부위별로 다 있어요. 우리가 냉장고는 좋은 거죠. 냉장고 없을 때 짜게 먹고 그래서 위도 안 좋아지고 그랬죠. 되게 문명이 이익이에요. 근데 과잉하게 쓰고 있는 거죠. 집에 세 식구 사는데 냉장고 보통 600리터예요. 550. 다 양문형이잖아요. 예. 그냥 이런 냉장고 없어요, 요새. 뭘 그렇게 다 채워 넣어요, 안에다가. 그럼 그 기름 떼갖고 계속 전기로 만들어서 그거 돌리고 원자력 발전소 없애라고 얘기하면서 가동 중지. 그러면서 냉장고는 집에 600리터, 800리터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좀 뭔가 미안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잉하지 않는 것. 그게 전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쓰고 안 할 수는 없죠.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의 운명이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지구가. 덜 쓰고 생각할 때 쓸 때 생각해보고 한번. 이게 어떤 결과를 먹을 때 한번 생각하는 것. 가급적이면 비싼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것.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우리 먹거리가 조금 더 진전할 수 있는 계기, 또 부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